박영수 특별검사가 수사팀 인선 등 재반 준비를 속도감 있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강신업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방금 박영수 특검의 수사 준비 상황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요. 좀 몇 가지 짚어볼 부분이 있을까요? 네, 먼저 준비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예. 인적 준비와 물적 준비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먼저 이제 특검보가 임명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파견 검사가 이제 파견이 돼야 되겠죠. 그렇게 되고 수사를 하기 위해서는 사무실도 마련을 해야 하고, 네. 또 어떤 기구라든지 여러 가지 준비가 필요하고, 지금 얘기했습니다마는 수사 기록을 넘겨받아야 되겠죠. 근데 지금 나오는 얘기는 수사 기록 4번을 넘겨받기로 했는데 아직 준비는 거의 됐지만 넘겨받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수사 기록도 중요하지만 사람이 먼저거든요. 그래서 특검보가 임명이 되고, 그리고 파견 검사가 파견이 되는 것, 이것이 이제 우선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이 이제 아직은 되지 않다 보니까 사실은 아직까지는 그 수사에 착수는 못한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준비를 서두르겠다, 이런 얘기로 들립니다. 네. 이제 사무실에 출근해서 잠깐 언급한 내용을 들어봤고요. 그 전에 어제도 브리핑 내용이 있었는데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네. 현재 특검보는 청와대 파견 검사는 법무부에 지금 선정 의견을 보내서 현재 대기 중에 있습니다. 수사 기록 원본이 아니라 수사 기록 4본을 1차적으로 저희들이 인계받아서 검토할 것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파견 검사 중에 댓글 수사팀 예전에 했었던 그 검사 그런 건 제가 지금 확인해 드릴 수 없습니다. 우병우 라인 뭐 배제했다는 거는 어떻게 된 건가요? 글쎄 내가 우병우 라인이라는 얘기를 언급한 적도 없습니다. 네, 어제 오늘 내용이 거의 뭐 다른 부분은 없는 것 같은데요. 자, 하나씩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특검보 4명이 이제 임명이 될 텐데 8명을 추천해서 4명을 대통령이 정하는 건데 이건 언제쯤 결과가 나올까요? 글쎄요, 특검은 3일 이내에 이제 그 임명을 하도록 돼 있었거든요. 예. 그런데 특검보의 임명 기간은 특별히 정한 건 없는 거로 쓰이고요. 다만 어쨌든 준비 기간이 촉박하고 하기 때문에 더군다나 특검이 임명된 상태에서 대통령에게 이제 추천 요청을 합니다. 네. 그래서 8명을 추천을 했다는 것이죠. 그중에서 대통령이 4명을 임명하게 돼 있는데 지금 빠르면 오늘 중으로도 되기를 바란다, 이렇게 특검은 얘기를 했는데 오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늦어도 내일까지는 돼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박 특검의 얘기고, 아마 청와대에서도 그렇게 협조하지 않을까 싶고요. 네. 파견 검사는 20명인데요. 일단 10명을 우선 요청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10명이 이제 먼저 파견이 되면, 이건 파견이죠. 네. 이제 검찰청에서 파견이 되면 법무부에서 이 사람들을 가지고 시작을 하고 이어서 10명을 더 파견을 받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오늘 내일 중에 특검보가 이제 임명이 되면 네. 큰 틀은 짜여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사무실은 대치동에 이제 마련을 하기로 했다라는 얘기가 들리고요. 사무실 마련하고 물적 준비하는 것이야 바로 할 수 있는 것이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특검보만 임명이 되면 파견 검사는 바로 또 파견을 받을 수 있는 것이어서 준비가 됐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특검보가 오늘이나 내일 임명되는 것이 이 특검 이제 출발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하겠습니다. 네. 또 아까 박영수 특검이 어제 브리핑한 내용에서도 그렇고 좀 여러 가지 관측들이 일각에서 나오고 있단 말입니다. 네. 이 수사팀의 우병우 전 수석 라인은 뭐 빠질 것이다. 또 이번에 수석팀장으로 임명된 그 윤석열 검사와 예전에 호흡을 맞췄던 국정원 댓글 수사팀이 대거 또 채용될 것이다.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그것도 이제 박영수 특검이 그 확인한 얘기는 아니는 것으로 보이고요. 예. 다만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으로 보이는데, 먼저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은 윤석열 검사를 파견을 요청했다는 것이죠. 지금 파견된 것은 아닙니다, 사실 거기도. 그래서 이제 국정원 댓글 수사를 했지 않습니까? 특별수사팀장으로 당시에 이제 검찰 수뇌부와 갈등을 빚어서 결국은 국정원을 압수수색하고 국정원 직원을 체포하겠다, 이런 어떤 의지를 보이다가 결국은 이제 자초성 인사를 당했다, 이런 것인데요. 네. 그래서 지금 이 윤석열 검사가 이제 그 파견을 요청한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이제 우병우 라인은 빼고 이제 이렇게 윤석열 검사라든지 이 청와대와 또는 정권과 대척점에 섰던 이런 검사를 파견받아서 수사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 상당 부분은 뭐 설득력이 있지만 아까도 박영수 특검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은 해주지 않았죠. 네. 네. 자, 어제 또 박영수 특검과 윤석열 검사가 공식적인 첫 만남을 가졌습니다. 네. 박 특검의 발언 내용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네.
파견이 되면은 사심 없이 정도 있는 수사를 해달라는 부탁을 했고, 이에 윤 검사도 맡게 되면은 열심히 하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네, 사심 없이 정도 있는 수사를 요청했다, 부탁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아까 변호사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예전에 국정원 댓글 수사 중에 좌천된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네. 그래서 이번에 현 정권에 대한 보복 수사를 하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 얘기 때문에 지금 뭐 사심 없는 수사, 공정한 수사 얘기를 특별히 언급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뭐 검사는 당연히 공정한 수사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사심 없는 수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수사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으로부터 나온 권력이거든요. 이 사정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따라서 개인의 어떤 사적 원한이 있다고 해서 이것을 사심을 넣어서 행사할 수는 전혀 없는 것입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그와 같은 어떤 그 추측성, 어떤 그 예단이 있다 보니까 그것에 대해서 특별히 사심 없고 그리고 공정한 수사를 하겠다 이런 얘기 같고요. 두 분이 만나가지고 이제 수사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한 부분 3시간 동안 얘기를 나눴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수사를 하게 되면 어떻게 하자라고 하는 그런 원론적인 얘기라든지 내지는 방향성에 대해서 검토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럼 박 특검과 윤 검사 네. 예전에 어떤 인연이 있었던 건가요? 옛날에 같이 그 중수부에서 수사를 같이 했었다고 그러죠. 박 특검은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중수부 부장을 했습니다. 네. 그때 이제 현대차 비자금 사건이라든지 론스타 외환은행 그 헐값 인수 사건이라든지 이런 사건들을 수사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같은 시기에 그때 중수부장 할 때 그때 윤석열 검사가 같이 했던 것은 아니고 윤석열 검사도 중수부에서 그 과장은 아니고 그 당시에는 예. 중수부 원으로 근무했었던 것 같고 나중에 이제 윤석열 검사가 과장까지 했습니다. 하여튼 이런 식으로 같이 중수부에서 근무한 그런 인연이 있다는 것이 이제 두 사람 간의 관계라고 하죠. 네. 그리고 이제 최재경 검사가 사실은 이 박특검이 중수부장을 할 때 중수과장을 했습니다. 지금 민정수석으로 가 있는. 네. 그래서 이제 박영수 특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관련이 있어서 최재경 전 민정수석과도 관련이 있고 윤석열 검사하고도 관련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우석하고 절친이라고 하는 현재 국정원 2차장인 최윤수 이 검사 하고도 이제 또 같이 관련이 있고 해서 여러 가지 이제 우려도 나오고 있고 사실은 또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보면은 잘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가 하면 검찰의 많은 인맥으로 연결돼 있어서 이 수사를 하는 데 있어서 또 공정성이 또 의심받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예. 두 가지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여서 아무래도 박 특검은 그런 부분을 상당히 의식해서 이와 같이 공정한 수사라든가 또는 윤석열 검사를 파견 검사를 요청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수사팀 꾸리기에 이어서 또 가장 신경 써야 할 부분이 기존에 수사를 해왔던 검찰 특수부의 협조를 최대한 끌어내는 것 네,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물론 이제 검찰에서는 상당 부분 협조할 것으로 보이고요. 또 박 특검이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지금 후배들한테도 상당히 신망받고 존경받는 이런 어떤 검사로서의 과거에 이제 그런 것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은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지금 사본을 얘기하는 것은 아무래도 이제 지금 준비 기간 아닙니까? 예. 그래서 더군다나 사무실이 마련되지도 않았고요. 이런 상황에서 이 원본을 모두 받았다가는 분실의 우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사본을 받아서 박영수 특검이 본인이 한번 검토를 한다든지 또 지금 특검부가 임명이 되면 그 사람들 하여금 검토를 하게 한다든지 이래서 사본을 얘기하는 것 같고요. 이제 출발이 되면은 그 원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모두 받아서 수사를 할 것으로 생각은 됩니다. 네, 어쨌든 이제 수사 결론은 대통령으로 향할 수밖에 없을 텐데요. 그 중에서도 뇌물죄 적용이 될 것이냐 이게 관건인데 변호사님께서 어떻게 보시나요? 글쎄 이제 지금 박 특검께서 뇌물죄를 들여다보겠다라는 예. 확실한 의지를 지금 보였습니다. 그래서 직권남용이라든지 지금은 강요죄로 지금 검찰에서 이렇게 지금 공범들에 대해서 기소를 했고 또 대통령에 대해서도 이제 지금 직권남용과 강요가 문제가 됐거든요. 그런데 직권남용과 강요가 아니라 이것은 뇌물죄로 봐야 되는 게 아니냐. 그래서 그렇게 한번 이 검찰의 어떤 수사를 재검토하겠다. 이런 의지를 분명히 보였죠. 네. 그래서 뇌물죄를 이제 한번 검토할 것 같은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대가성이라든지 부정한 청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봐야 될 텐데 그러려면 지금 총수들 말이죠. 이 사람들을 다시 불러서 이 대가성이 어떤 것인지 또 청탁은 어떤 것인지 이런 것들을 봐야 될 텐데 아무래도 대대적인 수사를 예고하는 것이죠. 네.
자, 이제 총수들 국정조사 증인 출석 문제도 있는데 그 얘기는 잠시 뒤에 네. 시간이 되면 해보도록 하고요. 네. 자, 국회 상황 좀 알아보겠습니다. 네. 지금 새누리당이 탄핵 명단, 반대 명단이 공개되고 뭐 전화번호까지 유출되면서 아주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네. 이에 대해서 수사까지 요청했다고요? 글쎄요, 지금 뭐 개인정보, 예. 전화번호 같은 것이 이제 유출이 되고 이로 인해서 수많은 문자라든지 전화 같은 것이 와서 지금 새누리당 의원들이 어떤 그 업무를 행하기에도 어렵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두 가지가 이제 문제되는 것 같은데 이 누가 과연 이 유출을 했는지 이걸 색출해 달라라고 하는 그런 이제 새누리당 쪽에서 요구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표 의원에 대해서는 이 표 의원이 지금 SNS에다가 표창원 의원이요. 표창원 예. 의원이 지금 반대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이라든지 주저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 뭐 이런 식으로 올렸다는 거 아닙니까? 예.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정식으로 고소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다. 그래서 개인정보보호법이라는 것은 생년월일이라든지 뭐 전화번호라든지 주민등록번호라든지 이름 이런 것들을 이제 제3자에게 뭐 제공하거나 수집하고 활용하면 이것이 개인정보보호법이 되는데요. 그 다음에는 이것 때문에 일을 못하겠다. 그래서 공무집행 방해죄로 이렇게 두 가지로 지금 이 의원들이 표창원 이 의원을 고소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변호사님 생각에는 표창원 의원이 탄핵 반대 명단을 SNS에 올린 것, 이게 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이건 이제 보기 따라 다른데요. 예. 개인정보보호법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익을 위해서 이건 사생활이라고 표현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이미 그게 공개되어 있는 명함 등을 통해서 이미 알려져 있는 게 아니냐 전화번호라고 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공개했다고 해서 무슨 그것이 개인 정보를 유출한 것이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것이 개인 정보라고 볼 수 있는지 내지는 이제 공익을 위해서 사생활을 이 어떤 그것보다 더 큰 어떤 그 공적 이익이라고 볼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인데 이건 아무래도 검찰에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좀 지켜봐야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자, 이번 주도 참 폭풍 같은 한 주가 지금 예고가 되고 있습니다. 국정조사에다가 탄핵 포결까지 가느냐 마느냐까지 걸려 있는데요. 자, 일단 국정조사 모레 6일 우리나라를 쥐었다 폈다 하는 주요 재벌 총수 9명이 한꺼번에 이제 증인으로 출석을 한단 말이죠. 네. 참 보기 힘든 상황일 거예요. 예, 이 국정조사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사실은 이제 5일 내일 제2차 기관 조사가 있거든요. 예. 그리고 나서 6일과 7일 이틀에 걸쳐서 청문회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특검과 국정조사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 특검은 범죄를 혐의를 조사해서 처벌하는 데 의미가 있죠. 네. 그런데 국정조사라고 하는 것은 이 국정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민족 정당성이라든지 또 법적 절차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대로 지켜서 제대로 이 방향이 가고 있는지를 조사하고 이걸 국민에게 알리고 특히 이제 국정조사의 꽃은 청문회인데요. 이 청문회에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재벌 총수들이 줄줄이 불려 나온단 말이죠. 예. 그렇게 되면은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던 뇌물죄와 관련해서 과연 돈을 준 건 맞으니까 돈을 왜 줬는지 주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생중계되는 과정 속에서 이것이 나오기 때문에 어쩌면 돌출 발언이 나올 수도 있고요. 예. 사실은 그 진상이 충분히 규명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사실 여기에 기대를 한번 걸 수도 있지 않나. 진상 규명을. 이 국정농단이라든가 헌정문란 이 사태가 어떻게 벌어진 것인지에 대해서는 이 국정조사에 특히 청문회를 통해서 상당 부분 밝혀질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돌출 발언 얘기하셨는데 앞서 네. 50 시절 고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이 청문회 자리에서 네. 또 비슷한 일이 있었다고 하는데 함께 좀 보시죠. 네, 사실은 거액을 안 내는 게 좋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분위기가 그러니까 내게 됐다. 정신적인 강제성으로 내게 했다라는 언급을 1988년 12월 이례재단 비리 청문회 때 그렇습니다. 네, 언급을 했네요. 네,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도 사실은 그 미르재단이나 K스포츠재단에 여러 이제 53개 기업이 냈거든요. 예. 그 중에서도 지금 삼성이라든가 SK, 롯데, 뭐 CJ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부분 단순히 낸 것이 아니라 관련이 있지 않겠느냐. 삼성은 지금 국민연금과 관련해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을 앞두고 있었죠. 그다음에 SK는 사면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네. 그다음에 CJ는 역시 재판을 하고 있었고요. 수사를 받고 재판을 하고 있었고, 그다음 면세점도 관련돼 있었습니다. 예. 이 SK나 롯데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특히 SK 같은 경우에
그 롯데 같은 경우에는 70억을 냈다 다시 돌려받았거든요. 뭐 이런 금액은 적어도 뇌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네. 박영수 특검도 그런 부분을 언급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과 관련해서 이번 청문회에서 어떤 언급이 있을지가 굉장히 주목되는 부분이죠. 네, 이게 말씀하신 대로 생중계가 되다 보니까 총수들도 뭐 리허설을 하는 등 아주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예. 이것이 녹화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충분히 준비를 해가지고 정말 송구 질문을 한다면 뭐 모욕이라든지 이런 거 해서는 안 되고요. 정말로 준비를 철저히 해서 송구 질문을 한다면 충분히 실체 진실이 이 청문회를 통해서 나올 수가 있겠죠. 자, 모레 국정조사 증인이 지금 그래픽으로 나가고 있는데요. 그 다음 날 7일에는 또 이번 사태의 장본인 최순실 씨가 나오게 됩니다. 또 다른 어떤 증인들이 채택이 됐는지 함께 또 보도록 하죠. 자, 최순실 씨, 최순득 씨 등 줄줄이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 자, 그런데 정유라 씨도 증인으로 채택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귀국도 안 했는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 이제 불러보겠다는 것인데요. 예. 뭐 나올 수는 없죠. 일단은 소환이 돼야 됩니다. 국정조사에 나오기 위해서는 7일 전에 그 통지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통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뭐 증인으로 출석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인데 예. 다만 이제 정유라도 이렇게 국정조사에 증인으로 채택을 했다 이런 의미를 갖는다고 봐야죠. 그러면은 출석을 하게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소환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출석이 어렵다고 봐야죠. 지금 뭐 다만 그 독일의 예. 관계자 검찰에서도 하여튼 소환을 위해서 노력하겠다 이런 얘기를 한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요. 뭐 그 전에라도 전격적으로 소환이 된다면 당연히 출석이 가능하겠지만 바로 뭐 내일 모레 아닙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7일 날이라고 하더라도 이제 이틀 3일 앞두고 있는데요. 사실은 뭐 출석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어렵다. 봐야겠죠. 예. 네. 자,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증인 출석 요구서 수령을 거부했다고 하는데요. 이건 처벌 대상이 아닌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글쎄요, 우병우 수석은 굉장히 하여튼 잘 대비를 하는 것 같습니다. 예. 국정감사에도 또 안 나왔었거든요. 이번에 이제 국정조사 아닙니까? 네. 근데 다만 이제 국정조사에서 나오지 않으면 처벌을 할 수 있는데 다만 그 전에 그 일주일 전에 송달을 받아야 됩니다. 나오라고 하는 출석 요구서를 받고도 나오지 않을 때 처벌할 수 있는 것인데 이 출석 요구서를 집을 비우는 이런 방식으로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송달이 안 돼서 결국은 안 나와도 처벌을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아마 안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 우병우 수석은 사실은 꼭 나와서 그렇죠. 어떻게 해서 이와 같은 국정농단 사태가 있었는지, 왜 자기는 몰랐다면 왜 몰랐는지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어떤 비위를 충분히 예방하거나 내지는 어떤 그 문제 삼지 못한 것은 어떤 이유가 있는지 하여튼 뭐 이런 것들을 좀 밝혀야 될 것인데 일단은 안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네요. 네. 자, 이번 한 주도 참 숨가쁘게 일단 돌아갈 것 같네요. 지금까지 강신업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